대학교육개발 전문가 역량개발 팟캐스트 대전역 플랫폼 출발! 네, 이제 우리 다시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네. 예, 바쁘게. 대답이 얼른 나오지 않는군요. 한숨이 먼저 나오는. 네, 지금 시기상 좀 바쁘실 때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팟캐스트잖아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방송. 그래서 좋은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이제 네 명, 저 포함 4명 여러분들도 힘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프롤로그를 이제 녹음을 해서 올렸죠. 네. 네, 어떻게 주변에 좀 반응들 좀 보셨나요? 예, 어떠셨어요? 주변에 용기 내어 물어봤죠. 보내고. 예, 예. 근데 우리가 이 프롤로그를 어디에다 어떻게 업로드 했었죠? 어디 올렸죠? 우선은 팟빵이라는 플랫폼에 올리는 건 성공을 했고요. 팟빵. 네. 예, 예. 시주가 성공을 했고요. 역시 우리의 기술 담당 시주가 큰 일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아이폰에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를 하려면 아이튠즈를 통해 갖고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RSS 피드라는 걸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애플에서 영어로 된 메일을 받았거든요. 예. 네, RSS 피드가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등록이 됐고 제니퍼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해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도와준 바가 없습니다. 리뷰 중에 있다. 예. 그래서 보통 그게 오면 2, 3일 뒤에 자동으로 검색이 돼서 이제 서비스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2주가 넘도록 메일을 주지 않아서 지금은 아이튠즈에서는 검색은 대전역이라고 하면 검색은 되고 클릭하면은 플레이는 되는데 그걸 구독을 하려고 대전역이라는 문구를 누르면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현재 대한민국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결하려고 예. 또 여러 문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찾아서 들을 수도 있는데 네. 검색하면 들을 수 있는데 네. 그 구독이 현재 안 되는 상태이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언젠가 해결되겠죠. 해결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 팟빵을 통해서만 좀 안정적으로 구독하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팟빵에 올리기 전에도 이 녹음 파일을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또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반응들이 좀 어땠나요? 저는 이제 나눠서 들려드리고 소감을 좀 물었는데요. 네, 쩡이 적극적으로 네. 여러분들한테 네. 피드백을 좀 받으셨죠? 생각보다 재밌다. 그래요? 예, 그리고 군자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나왔었어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더. 네. 잘하신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별걸 다 한다 이 말은 들었어요. 칭찬이네요. 좋은 뜻으로 칭찬이죠. 저희가 별걸 다 한다. 그렇죠. 별걸 다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별걸 다 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 첫 번째 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라서 큰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거라서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CTL에서 뭔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신다고 얘기 들었던 그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CTL의 고객을 모으는 방법? 고객. 예. 예. CTL 참가자를 모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홍보와 관련된 거군요. 예, 그렇죠. 이 주제를 첫 번째 주제로 정하게 된 데는 조금 네네.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쩡님이 네, 쩡이 좀 그 상황을 얘기를 조금 말씀을 해보면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죠? 4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에 교수학습센터 업무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은 아니었는데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한 일종의 토크 콘서트 비슷한 뭐 그런 이런 거를 과정을 했었어요.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죠? 네. 했던 거를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참가자를 많이 모을 것이냐, 참여자들을 많이 모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어떠- 그 고민을 네. 하셨군요.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질문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를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던 아무리 거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고객이 안 오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주된 고객은 누군가요, 시주?
교수님과 학생이죠. 아,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CTL에서는 이제 교수님들 대상으로 교수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와 학생이 우리의 고객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그리고 의미 있게 잘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 건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 홍보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어떤 그 참여를 많이 하게 하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들이 될까요? 일단 우리를 가장 복장 터지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몰랐어요잖아요. 아, 예. 네, 이게 뭘 이제 몰랐다는 거죠? 학생들은 뭐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면 교수학습센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생긴 지가 언젠데. 그러게 아직도 네.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이걸 알게 하나, 이게 사실은 늘 고민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알리고 또 네. 이런 CTL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도 그렇죠. 알리는 거, 이것도 네. 이제 이 홍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이고, 그렇죠.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또 어떤 형태로 홍보와 관련된 세부 질문들은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게 결국 우리 CTL들은 사실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에 있어서 실적들과도 많이 관련이 되니까 그쵸, 그런 저희 얘기들 있죠. 예.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 실제로 이제 CTL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성과 지표로 연결이 될 때 그걸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에이스 사업 하고 있는 대학들의 성과 지표를 분석을 했을 때 네네. 참가자 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과 지표였고, 그런 많은 맥락에서는 대학들이, 예.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있었느냐, CTL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게 학교 안에서 CTL의 어떤 역할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늘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네. 네. 얼마나 많이 왔느냐, 얼마나 이 알려졌느냐. 성과 지표로 같이 얘기를 하자면 네네. 또 하나 문제는 늘 같은 수준으로 많이 오는 게 아니라 해마다 늘어나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숙제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그게 아주 네. 어려운 지점이죠. 네. 교수 수도 한정되어 있고 학생 수도 사실은 딱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참여자 수를 늘려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 이제 CTL에 계신 분들이 이 홍보에 대해서 참여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실적 문제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와야 되니까. 예. 그럼 그와 관련해서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프로그램들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 대학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되게 홍보, PR, 여러 가지 그런 말을 듣긴 하지만 결국 되게 단순하고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성을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해봤는데, 저희는 정말로 교수 개발과 관련된, 교수 지원 쪽과 관련돼서는 게시판에 올리는 거, 이메일 보내는 거 딱 두 가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올리나요? 그 학교 홈페이지? 홈페이지 알고 안쪽에 로그인해서. 우리 센터 게시판. 아니요, 학교 포탈. 포탈에. 네. 그래서 게시판에 올리거나 이메일 교수들에게 이메일 보내는. 발송하거나. 학생들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학생 문자 쪽은 메시지? 문자 메시지 학생 쪽은 조금 이따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정님의 네. 대학은 저희는 1차로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행사 안내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제 홍보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체로 하는 거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메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내 메신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요게 이제 기본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참여를 독려를 하고 싶을 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SMS를 충전해가지고 문자를 날리는 것도 가끔 하고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참여를 좀 많이 높이고 싶을 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강사 휴게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포스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전단지를 직접 발품 팔아서 다니는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한동안은 늘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걸 보고 왔다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점차로 이 부분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플래카드는 안 하는데 이제 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날로그 현수막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게 홍보하는 방식에도 사실 이제 어떤 채널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것들은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브로셔라든지 이런 소개 자료를 보내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걸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하다가
하다가 뭐 메일링 서비스라든지 뭐 게시판에 업로드한다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식 뭐 이런 형태 그리고 SMS 문자 메시지 예, 그리고 발송하는 그 정도는 보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추 학교는 어때요? 저희도 뭐 보통 하는 거 통상적으로 하는 거는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 대상으로는 메일을 우선 제일 그게 가장 직접적이고 요즘 하는 거는 공문을 통해서 학과 차원에서 좀 공론화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저희도 이제 에이스를 하는 학교라서 성과랑 직결되기 때문에 좀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교무위원회 자료에 올려서 교수님들 네네네. 합장단 차원에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청하고 있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개인정보에 좀 민감한 학교라 메일링이나 문자 발송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그쵸. 개인정보 저도 수집에 아까 그 말씀을 걸리거든요.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은 예,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네, 개인정보 그래서 함부로 학생들은- 활용한다라고 해서 문자는 안 보내요. 그리고 현수막은 효과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다 보면 현수막 보고 왔다는 학생은 뭐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나서 현수막은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없어서 현수막은 요즘은 안 걸고요. 학기 중에는 이제 대학 신문, 그다음에 학생들 가는 커뮤니티, 페이스북, 학교 홈페이지, 우리 시텔 홈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또 조금 특이한 게 비교과 교육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학내에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전부 등록을 해요. 그럼 학생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쭉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학교 본인 행정 포털 시스템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포털이 하나 생긴 네. 거네요. 그래서 네. 에이스합으로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올해 처음 이제 거기에 등록해서 쓰고 있는데요. 네, 어때요? 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쉬운 반면에 학생들이 그냥 쭉 보고 그 당시에는 관심이 있어서 개설된 걸 쭉 눌렀는데 막상 그날이 되면 다시 문자를 보내서 이제 오도록 해도 막상 또 사정이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대학생들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노쇼가 많아요. 네, 그건 좀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정. 그러니까 신청이 많으면 그만큼 노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게 사실 우리의 그 매너 수준이 올라가야 될 텐데. 네. 그 노쇼를 막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좀 나중에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제 세 개의 학교의 케이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교수님들 대상으로는 좀 공식적인 루트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도 교수님들이 거의 스팸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자주 보내면.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 스팸이라고 신고돼가지고 저희가 보낸 메일이 항상 광고 편지함으로 들어가게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사실 몰라서 뭔지 모르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스캐닝 하시다가 그랬다고 나중에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누가 신고하셨냐고. 그랬더니 그걸 이제 알게 돼서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뵙고 교수님 그거 왜 신고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신고를 했어요? 몰랐어요. 네, 항상 자주 오시는 분이셨는데도 그래서 메일을 그래도 이제 여전히 저희가 많이 보내기는 하는데 메일은 워낙 교수님들은 많이 받으니까 여러 가지 메일들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메일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이제 효과가 여전히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얘기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학교 내에 있는 행사들을 모아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뭐 이것도 여전히 이제 교수님들한테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아까 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요즘 이제 건물마다 학교들이 이제 건물마다 그 디지털 그 디스플레이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DID라고 그러는데. DID 뭐의 약자죠? 디지털 뭐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인가? 그런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같은 느낌이 살짝 있지만 맞아요. DID.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의외로 또 다니면서 그런 것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수막이 디지털화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 이렇게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노출시키는 그것도 여전히 우리가 쓰는 방법인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잠깐 홍보 채널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채널이 이제 전통적으로 쓰던 채널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제 뭔가 좀 우리가 그 최근에 어떤 테크놀로지
그 흐름에 맞게 또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오늘 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뭐 문자도 보내고 뭐 현수막 뭐 브로셔 뭐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제 많이 하고 공문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안에서 얼마나 그 참여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홍보하는 방식 대비 참여율은 어떤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는 교수개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쓰지 않고 되게 그 단순한 방식으로 하는데 주제에 영향을 그러니까 이제 참여 수가 이게 늘어나고 뭐 맞아요. 줄어들고는 결국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주제로 인한 거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중요한 부분인 있는 것 같아요. 채널이 다양화되는 것과는 또 사실 별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최종 이용자들, 그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 눈에 띄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사실 우선이겠군요. 뭐 이거는 좀 약간 홍보랑은 다른 차원이니까 이거는 아주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주제가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해도 참여율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 주제의 발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셨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홍보랑 좀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주제가 참신한 게 홍보에서 잘 드러나야 하는 거죠. 네네. 그냥 뭐 이런 워크숍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습법 워크숍이다, 교수법 워크숍이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제목으로 띄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카피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와야 거기에서 신청률도 높아지고 참여에 대한 흥미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홍보하고는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건 이제 그 채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홍보 관련된 주제가 이제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드러내게 그 포인트를 잘 찝어서 제목도 굉장히 요즘 흔한 말로 섹시하게 그렇죠. 저는 어필하게. 안 좋아하는 단어지만 그냥 어필링하게 매력적으로 옛날 말이에요. 참신하지. 제가 참 옛날 사람인가 봐요. 네. 홍보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참신하지 않았네. 이것도 옛날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동안 이제 저희 예전에 있던 저희 전에 직장에서 전체 메일을 보낼 때 발송하는 그 수신자의 이름이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누구 뭐 교수님 해서 땡땡땡만 비워놓으면 성함이 들어가고 워크숍이 열려요.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굉장히 거예요. 개별 메시지인 것으로. 그때 신청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리고 막 전화는 어떻게 알았냐고 막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개인화되는 부분도 사실은 되게 관심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거 되나요? 스팸 처리해서 안 되나? 저는 그걸 손으로 하죠. 직접. 개별 메일로 발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모든 분에게 앞에다가 이제 누구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친밀하고 개별적인 그 메시지인 것처럼 그러면 확실히 응답률 내지는 참여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는 못 오시면 그러니까 신청은 못 하지만 미안하다고 답장도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굉장히 친근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홍보 전략의 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전화도 개별적으로 막 드리잖아요. 불안할 때 아니면 꼭 오셔야 되는 분들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전화 드려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진짜 모르고 계셨던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사실 힘들죠.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교수 지원 쪽에서는 N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개별화 전략을 써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 있을 수 있는데 학생 쪽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학생 쪽은 또 그 채널에 있어서 반응하는 것도 교수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최신의 어떤 뭐 SNS 쓰는 게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되게 빠르게 더 최신의 첨단이라고 하긴 좀 웃겼지만 말하고 약간 웃음이 나는데 저희도 학생들한테는 페이스북에 보면 학교 내부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홍보를 하면 또 이렇게 신청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에브리타임이라고 그런 앱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거기가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핫한 네. 그 소식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막 학생들 그룹을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맞아요. 쫓아가면서 네, 그렇게 홍보를 되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학보가 지금 에브리타임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오. 훨씬 더 조금 더 구체화되고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면 나보다 좋겠는데. 옛날 사람이 여기 있어요. 무슨 네, 에브리타임이라고 워터타임인가요? 있어요. 에브리타임이라고 되게 유명한 앱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앱인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지금 저만 모르는 나도 거 학생이 아닐걸요? 아니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기능 모르겠는데 결국 정은 뭐-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강은 들어가보셨어요? 아는데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사이트 하나는 회원가입해가지고 강의평도 보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사실 에브리타임은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대학마다 이렇게 기본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사실은 시간표 앱이에요, 그게. 타임테이블 옛날 네. 타임테이블이 없어지면서 에브리타임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표정을 보니 네. 아는데 물어본 거구나. 아니에요. 아무도 네. 결국엔 아무도 시간표-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아니, 했죠. 시간표 앱인데 네. 그 안에서 여러 게시판들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익명 게시판도 있고 시험 문제 같은 것도 뭐 그런 있고. 거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수업- 게시판을 같이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뭐 수강 신청할 때도 그 안에서 많이 물어보다 보니 그 안에서 거의 그 과목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리얼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네. 제 예전에 이 에브리타임 말고 타임테이블 시절에는 제가 이제 아이디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수업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아주 민감한 사실까지도 얘기하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다가 홍보를 하면 그러면 CTL이 아닌 척하고 하는 건가요? 이런 게 좋은 정보가 있어요. 뭐 이런 걸로 해서 넣어주는 그렇죠. 뭐 입소문 거겠네요. 내는 거니까, 그 이런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 그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내지는 네, 그런 네. 뭐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적극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채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의 매력성을 어필하는 거, 그 다음에 좀 개별적으로 다가간 개별화 전략을 쓰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소통하고 있는 그곳에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조금 더 또 어떤 학교들에서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들로 그런 홍보를 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오늘 저희 본방송 처음으로 전화 연결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네, 사실 안타깝게도 연결하려고 한 분이 지금 국내에 안 계시고요. 잠깐 해외에 출차 중이셔서 해외에 계신 그 상태에서 그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연결이 잠시 어려우신 관계로 저희가 나중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례 말고도 사실 너무나 그 홍보 그 재미있는 사례들 아니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최근에 또 이렇게 소문 들으신 것 중에 이런 거 되게 신선하더라, 괜찮더라 하는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얘기하면 저는 요즘 되게 관심 있고 신선하게 보고 있는 건 페이스북에 과연 쩡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닥터스쿠입니다. 닥터스쿠요? 네. 닥터스쿠가 뭐예요? 뭐 닥터피쉬 뭐 이런 건가? 그게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아마 운영되는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름도 딱 참신하게 바꾸고 그 예전부터 제가 성균관대학교 대학교 개발센터의 페이스북을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소식을 받고 네, 계셨군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공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닥터스쿠인 거죠. 그래서 스쿠가 뭐예요? SKKU. 네. 그 앞자를 따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이름도 스쿠 한 것도 좋은데 일단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왜 닥터를 붙였지?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신선하다 일단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하니까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 소개도 해주시고 학습에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들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그거 보면서 많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예.
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데 네. 사실 20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SNS가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페이스북에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나 알람을 확인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학생들이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무슨 뭐 이제 시간표 앱 같은 뭐 그런 걸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건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 그런데 페이지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두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정보가 좀 누적되면서 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아세요, 제니퍼는 닥터를 왜 붙였는지? 나 너무 궁금한데 닥터 왜 붙였는지?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치료를 해줘요 학생들을? 아니야? 제니퍼가 너무 당황해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셨어요? 정은 봤다고 했고. 예,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근데 주로 무슨 내용들을 PC 거기 화면으로. 담아요? 저 잠깐 끊어도 돼요? 네. 예, 현지에서 연락이 가능하다고 메시지가 왔는데. 관광이 끝났대요?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러면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대전역 플랫폼 진행하고 있는 훈자입니다. 여기 저희 이제 플랫폼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선생님 연결했는데요. 어느 학교에 누구신가요? 네, 저는 프라하에 살고 있는 황민영, 광운대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네. 지금 저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CTL 프로그램들, 내지 CTL 기관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할 것인가, 참여자들이 이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문을 들으니, 지금 광운대학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 유도도 하신다고요? 일단,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고맙죠? 네, 감사드리고요. 네네. 다른 학교들도 다들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네. 특히 저희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이 정말 100%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매 학기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쓰고 있는 방법은 네네. 저희가 이제 K-스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K-스타? 네. 지금 제가 갑자기 스타의 그 이니셜 하나씩 딴 건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의미가 그런데 있구나. 나중에 여행 네네네, 여행에서 의미가 돌아오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지금 제가 너무 여기서 놀고 먹고 해가지고 머리가 좀 굳어가지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별 모양으로 스탬프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한 번 오실 때마다 스탬프 하나씩 찍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참여할 때마다 스탬프 하나씩. 네, 스탬프 하나씩 찍어드리고 5개 다 찍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을 드릴 때 이제 조용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참여하신 교수님 다 계신 자리에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교수님이 이번에 다 5번 다 채우셔서 선물 드린다라고 이제 크게 말씀드리고 다 같이 박수도 좀 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번 학기에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의외로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한두 번 재밌어 하시고 그다음에 나 몇 번 남았냐고 나 다음에 오면 받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약간 싫어하시면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좋아하시고 막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다 받으신 분들은 또 이제 저희 사무실 안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하고 이런 건가요? 아직 그런 코너까지는 못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 사무실 들어오시면 딱 보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또 약간 간접적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지금 좀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선물은 뭐가 있었나요? 선물은 저희가 해마다 저희가 만든 기념품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그 샤땡땡 보조 배터리 그리고 예전에는 블루투스 무슨 키보드 마우스 세트 그리고 차량용 충전기 세트 네 그리고 USB 용량별로 좀 있고요. 네, 그런 것들, 네네. 기념품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나 봐요. 네, 있어요. 저희가 해마다,
학교는 부자가 아니지만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네. 저희가 교비로 200씩 받고 있어가지고요. 액수 말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그 알아서 기념품 판단하세요. 뭐 학생용 따로, 뭐 교수자용 따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기념품 만들고 있어요. 혹시 아이템 있으시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기념품 아이템. 우리 학교는 그런 기념품을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예산 없이 하는 것만 쓰거든요. 그런데 그럼 학생들 네네. 대상으로도 혹시 뭐 그런 쿠폰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학생들은 지금 쿠폰 없고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에이스 사업 하면서 포인트? 마일리지 같은 네, 그런 포인트. 거죠? 네. 네네, 그런 거 줬었고, 올해는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라하 여행 중이라 좀 정신이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벌써 스탬프 다 채우신 네, 지금 저기, 그래요. 옆에 사람 떠들고 있네요. 네, 몇 분 계세요. 네. 그래서, 네. 몇 분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다 같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어느 교수님, 이렇게 다 찍으셨다. 예. 그러면 다들 같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약간, 네. 알겠습니다. 여행 계속. 저기 지금 앞에 훈남 가이드가 저를 자꾸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해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네. 네, 프라하에서 황민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웃고 있는데 막 선생님이었죠? 황빈영이라는데? 황민혁. 그러니까 김주영. 네. 황민혁. 네네.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전화 연결을 시도하긴 했지만 원래 이제 휴가를 내고 여행 중이신데 저희가 이 이거 녹음하는 날짜랑 이렇게 겹쳐가지고요. 물론 이제 뭐 여행 중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다른 분을 섭외할 수도 있었지만 포인트제 내지는 그 쿠폰 도장 찍는다는 게 사실 좀 재밌기도 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무리하게 연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달리 그쪽은 뭐 기후나 뭐 날씨가 아무래도 다를 테니까요. 바람이 좀 부나 봐요. 그래서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기도 하고 덥대요. 네, 바람 소리도 좀 많이 들어가고 본인이 뭐 고른 이랬는데. 것 같은데. 바람이 불었다기보다. 네, 들으시는 분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재미있었는데 교수님들한테 했다는 게 좀 파격적이네요. 저희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쿠폰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교수님들이 매번 그걸 지갑에 이렇게 넣었다가 또 오면은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주섬주섬 꺼내서 이렇게 찍으셨다는 게 굉장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키핑해 주시나요? 킵을 해서 오시면 이제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우리 것 같아요. 카페 가면 저기 도장 그거 이렇게 쭉 가나다 순으로 해놓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꺼내셔서 이렇게 찍으셨을까봐 교수님들 관리 못 하실 것 같은데. 대단하신 열정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네. 했는데 학생한테 먼저 도입을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한테 도입을 하면 이렇게 보니 아까 이 광운대도 학생들은 이제 마일리지 같은 거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들이 이제 그런 마일리지를 많이 운영하니까 또 그 마일리지가 있고 없음이 또 학생들 참여하는데 어떤 동기부여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네. 마일리지 제도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저희도 마일리지가 있어서 물론 이제 점점 줄여가고는 있는데 마일리지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상이죠, 뭐 사실. 네. 그런데 이제 그 보상의 형태로 교수님들께 또 그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네. 그게 가능하니까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나름 되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교수님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산도 사실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산이 사실 뭐 그런 기념품을 만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면 또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념품은 가급적 안 만들도록 그렇죠. 하고 예. 있어서 그런 기념품은 잘 안 드리거든요. 대신 이제 저희는 이렇게 뭐 현물에 해당하는 그런 보상보다는 업적 점수라든지 뭐 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제 제도화시키는 데 초점을 좀 두고 있기도 해서 또 학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센티브와 같은 형태인 거잖아요. 학생이든 그렇죠. 교수든 네. 뭔가 참여를 했을 때 그 참여한 결과가 쌓여가지고 그 다른 보상이 생기는 건데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업적평가 점수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네. 제가 알기로는 김주영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광운대가 처음에는 봉사 점수였다고 들었어요. 아, 네. 업적평가에 봉사 영역의 점수가 돼 있었는데 이게 봉사냐 이래서 다시 교육으로 바꿨는데 네.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교육 점수는 많이 채울 수 있는데 봉사 점수일 때가 더 좋았다는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러 가기가 쉽지 않은데 봉사를 교수님 개인 채워주니까. 상황이구나 그냥. 네, 예. 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자발적 참여로만 가고 있고요. 또 네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마일리지 얘기하셨지만 대학마다 그런 식으로 포인트 점수 누적해서 어느 대학은 그걸 쌓아서 학교에 있는 데서 돈을 쓰게 해주는 대학도 봤어요.
한참 에이스가 막 처음 시작했을 네. 때 포인트가 쌓이면 그걸 뭐 구내에 있는 서점이나 이런 데서 뭔가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데도 봤고요. 지금은 아마 안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장학금을 받으려면 이 포인트를 쌓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의무와 인센티브를 섞는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해외 여행 중이신 분을 다시 급하게 섭외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시 우리- 좀 정리를 네. 하면 아까 그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다가 이제 급하게 그 쿠폰제 교수님도 쿠폰제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운영하는 그 사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사이에 실제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글이 굉장히 자주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또 우리가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무로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은데 또 이것만 이렇게 막 시간을 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그 학교에서 성균관대에서는 이 닥터스쿠 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다른 지금 뭐 성균관대도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학회, 그러니까 그 아카데믹 컨퍼런스 그 네. 여는 이제 학회 네네.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대부분 뭐 연구원 혹은 뭐 학술대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어떤 그 분야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약간 일종의 비즈니스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업무 분장을 할 때 대외 관계, 그러니까 PR 대외 관계 담당을 아예 업무 분장으로 나누어서 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 CTL에서 연구원 그러면 교육학, 공공교육학 네. 뭐 관련된 어떤 분야를 전공을 하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 설계 그런 쪽을 집중하기가 쉬운데 좀 전략적으로 아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PR 관계되는 거 네네. 대외 관계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뭐 개별화 전략을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을 하도록 한다거나 몇 가지 원칙을 계속 지켜가는 거를 담당하는 직원을 혹은 담당하는 누군가를 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를 주된 업무로 그렇죠. 네. 직무를 직무를 주로 네. 하고 그쵸. 할 수 있는 네. 사람이 있는 것 예,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겠네요. 이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희도 아마 다 채널로 페이스북을 고려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하다가 끝까지 유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냥 행사를 단발성으로 홍보밖에는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이 닥터스쿠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여기에 가면 뭔가 유용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고정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네. 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정말 이상적이죠. 맞아요. 사실 저희도 한 8년 전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든 분이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하시고 나니까 그 페이지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이용할 때에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누군가는 꼭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CTL 업무 분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아요. 보통 저희 뭐 교수 지원, 학습 지원, 뭐 이러닝 지원 그렇죠. 그런 그 네, 내용 네. 면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대외 관계 지원, 뭐 혹은 뭐 행정 일정 부분 뭐 행정과 관련된 걸 이렇게 주로 전담하는 사람, 회원 관리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학회에서는 필요하죠. 따로 이렇게 전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업무 분장을 PR 얘기가 나오면서는 조금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그 센터 내에 인력이 좀 있으면 주 업무를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에 이제 뭐 PR, 홍보 뭐 이것도 누군가가 이제 맡아서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센터들도 사실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그게 우리가 이제 주 업무 하면 이렇게 내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에만 우리가 많이 좀 치우쳐 있게 되는데 거기에 항상 꼭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좀 홍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센터를 좀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그 주된 그 임무 내지는 뭐 이렇게 역할 뭐 이런 걸로 항상 고려하는 거 요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상적인 만큼 전담을 한다는 거는 요원한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인력 쉽진 구성상 않겠죠. 개인의 결국에는 책임감 일정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 기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직원을 이게 전담 홍보가 그냥 저절로 대외 되는 게 홍보를- 아니니까. 그렇죠. 대외 네. 홍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둔다는 거는 CTL 여건상 아마 그게 가능한 학교는 전담 손에 직원을 꼽을 두기는 거예요. 어렵겠죠. 전담 직원을 네. 두는 건 대부분 다 어려울 건데 홍보라는 직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직무죠. 네. 저
예, 예. 그거 하나가 소홀히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겠죠. 사실 저도 그 홍보에 대해서 그걸 주요한 업무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그렇죠.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나부터 좀 해야 되겠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인 거죠. 네,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 네. 직무를 두고 안 두고는 사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각각 업무 분야에서 홍보까지 다 해야지 하는 거는 하다 보면 이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뒤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무엇인가 직무를 딱 두게 되면 그래도 이건 내 일이니까 하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서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데에서도 이렇게 홍보 부분을 따로 떼놓고 가면 그 담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다른 거보다는 여기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업무들을 다 같이 관여는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특수성을 살려야 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직무를 따로 두는 것은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걸 유지시키고 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빠지기 쉬운 자리 중에 하나잖아요. 학교에서 보기에 그거 왜 필요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네. 그렇죠. 네. 네. 저희는 한때 학생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학생 홍보대사 그렇죠. 같은 뭐 이런 네. 걸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학생들의 도움을 받는 게 그들이 역할이 굉장히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 대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또 이제 각 학교의 노하우들이 좀 더 있으실 텐데요. 사실 좀 이 방송 들으시면서 각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이제 좀 나누고 있지만 이렇게 특수하게 굉장히 또 효과적이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있으시면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잘 들으시면서 실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저희 팟캐스트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 저희가 이걸 그 전문가 협의회 게시판에도 올리기로 했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나요? 네. 네네. 게시판에 뭘 올릴 수 있죠? 댓글만 남길 수 있나요? 의견을 올려달라 했었죠. 의견. 네네.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남기시거나 맞다. 우리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메일도 있죠. 네. 메일도 있으니까 메일로도 의견 남겨주셔도 되고. 예. 하여튼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각자의 또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다 보면 저희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CTL 프로그램이나 이 기관 자체를 어떻게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 중이죠. 네네. 준비하면서 그 구글에서 이제 영어로 된 좀 이런 홍보 PR 그런 건 좀 더 미국적이고 영어적인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찾아봤는데 역시 제니퍼답게 그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닌데 되게 제 눈에 흥미로웠던 지점이 그 Know Your Audience라고 그 잠재적인 참여자들 오디언스들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그 CTL 연구과제에서 광운대 엄미리 교수님이 조사를 했던 걸 제가 발표하신 걸 기억을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교수님들 대상으로 뭐 어느 시간대가 참여하시기가 가장 좋냐. 일종의 요구 분석 같은 걸 한 건가요? 예, 네. 요구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오디언스들 쪽에서 그 교수 지원을 한다면 뭐 교수님들의 어떤 그 패턴이랄까? 혹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저희 SNS 학생들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작은 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그런 그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게 우리 CTL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CTL의 업무나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이 학교의 어떤 특징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따라서 운영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른 학교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참고는 할 수 있고 그걸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뭐 참여를 유도할 것이냐는 또 그 학교 맥락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
대전역 플랫폼 첫 번째 본격적인 그 주제로 이 CTR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 주제를 잡아서 이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은 일단 홍보 채널에 대한 고민들, 예전에 전통적으로 쓰던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사실 또 한 15년 전에 쓰던 방식이랑 지금 쓰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이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최근에 이 사용자들이 훨씬 더 익숙하게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다양하게 쓰는 방법, 뭐 그런 사례로 뭐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차원으로 보면 아까도 중간 요약 한번 해드렸지만 주제의 좀 매력적인 그 측면을 좀 우리가 어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학생들의 어떤 그 취향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 학교 상황들에 따라서 학교의 특징, 구성원들의 특징을 좀 바탕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홍보 전략도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심지어는 뭐 프라하를 여행 중이신 분을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또 들어보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각 이 방송 이제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례들 또 고민들을 다시 한번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도 좀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은 어떠셨나요? 이 홍보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업무 분장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업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아닌 조금 이렇게 낯설는데 꼭 필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조금 더 풍부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고 열심히 생각했는데. 하세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홍보를 우리가 그냥 뭐 프로그램 개발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홍보를 우리의 하나의 주요 업무로 생각하자. 이 얘기 있었네요. 중요한 포인트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정은요. 지금 처음에 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때 무슨 일을 했었나 이걸 좀 쭉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얼마나 종종 발을 구르면서 다녔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이제 지금 보면 학생들은 앞서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방식들은 아직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를 맞춰야 하고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구나. 앞으로도 할 일들이 더 많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프라하가 너무 부럽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얘기 우리 이거 얘기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홍보 주제로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참여율을 계속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밥 한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그 참여율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다. 그쵸. 그러므로 네. 프로그램을 정말로. 자주 운영하는 게 좋겠다. 홍보보다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자잘하게 지속성. 계속 계속 여러 꾸준히 번, 꾸준히 언제나 뭔가 상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치지 않는 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만 붙이면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상시 프로그램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늘 언제나 이 시기에는 뭘 한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은 요때 중간고사 때만 요때는 기말고사 때만 이게 좀 계속 끌고 나가면 그래도 할 때가 됐는데 이런 거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방송 끝날 때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잠이 깼어요. 뒷북 타임인데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정례화하는 것, 그 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네. 마지막에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우리가 또 상황에 맞춰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쭈. 시주는 시텔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이 팟캐스트의 엔지니어로서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마무리가. 마음이 아까 분명히 급해지고 끝나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뒤에 와서 더 길어지고 있는 마음에 네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편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생기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만 그게 아니라 줄이도록 길어요. 하겠고요. 예. 네, 저희 자체도 채널 많은 거 아시죠? 뭐뭐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매일.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매일. 팟캐스트. 네. 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 네, 있는 게시판. 분들 개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시면 카톡 보내셔서 소통하세요. 모르실 텐데. 네, 뭐 그건 네, 자율로.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번에는 더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녕히 만나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